갑자기 이 멀쩡하던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다고 할 때는 40 넘은 사람은 암부터 생각해야 돼.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위암, 췌장암, 간암 다 비슷비슷해. 좋은 음식은 요새 이제 영양학자들이 주로 지중해식 식사예요. 라는 게 있어요. 연구했더니 그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에도 저항하고 암을 발생하는 데도 저항하고. 누구나 한 번쯤 직장 생활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증상이 췌장암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췌장암은 암 중에 두 번째로 그 사망의 주 원인인데 실제로는 제일 나쁜 암이죠. 대개는 1년 이상 사는 사람은 한 10% 치료를 해도. 그리고 이 췌장암이 나쁜 이유는 벽을 세포가 싸가지고 이 약물이 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췌장암은.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진단이 제일로 늦어요. 왜냐면은 기관들이 막히다든지 옆에 있는 조직을 눌러야만 증세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췌장암은 암이 머리 부분에 생겼냐, 몸통 부분에 생겼냐, 꼬리 부분에 생겼냐에 따라서 증세가 달라. 머리 부분에는 그 담도가 내려오는 걸 누르기 때문에 대개는 황달 이런 거 담즙이 안 나오면은 이 오줌도 새카매져. 또 변이 이게 노랗고 약간 갈색이어야 되는데 하얘져. 그러니까 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소변 볼 때 또 대변 볼 때 색깔을 봐야 돼. 거기에 조금이라도 검은 색깔 뭐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그 몸통에 암이 생기면은 거기에는 척추에서 오는 큰 신경 덩어리가 바로 그 뒤에 있어요. 그걸 누르니까 암 환자 중에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 췌장암이야. 그리고는 이제 꼬리에 생겼을 때는 그 아픈 것이 물론 등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아랫배가 아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암이 생기면은 몸에서 조직을 파괴해. 그게 주로 단백질을 파괴해.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빌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 단백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기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멀쩡하던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다고 할 때는 40 넘은 사람은 암부터 생각해야 돼. 식욕이 떨어지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다 위암, 췌장암, 뭐 간암 다 비슷비슷해. 췌장암이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일찍 해서 더 진전을 못 시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 20세, 30세까지는 우리가 세포가 왕성히 번식해서 우리 몸을 성숙해 하는데, 30 이후 특히 이제 40대부터는 퇴화 현상이 돼가지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효소, 호르몬 이런 물질들이 점점 적게 나와가지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15%는 부모에서 받은 나쁜 유전자, 그 다음 나머지 85%는 본인 스스로가 나쁜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습관들. 또는 이제 미세먼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소 뭐 이런 것들을 접촉해 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암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증세가 있어서 진단할 때는 최소 그 암덩어리가 1cm보다 큰 거야. 어느 암이든지. 네. 근데 1cm 암 안에 암세포가 대개 1000억 개 이상 있어요. 1000억 내지 1조 개. 근데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가지고 옆에 임파선을 타고 돌아다녀. 그 임파선은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암을 증세에서 진단했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 지금은. 왜냐? 진단했을 때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몸에 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나쁜 암은 아주 우연히 발견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 그러니까 약으로 또 면역 치료를 해서 돌아다니는 세포를 죽이든지 약화시킨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보이는 암을 일부만 제거하는 거야. 집을 살려두고. 이게 유방암은 유방이 자기 집이야. 근데 유방을 옛날에 왕창 때려 부시니까 이 돌아다니는 세포가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나 뼈로 집을 짓는 거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요새 암을 진단하면은 처음에 수술할 게 아니고 항암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다니는 세포를 약화시킨 다음에 그 덩어리만 떼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의사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하자는 대로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설명하면은 이해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하는 사람한테 가. 이 수술은 우리 몸에 굉장한 자극이야. 그리고 이 바이러스나 뭐 세균, 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면은 더 악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도 이게 재발하면 훨씬 나쁜 암이야. 왜 우리가 암을 못 고치냐? 이 만성병들 못 고치냐? 그러면은 계속 변해. 이게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다르고 이게 조직사관으로 비슷한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이런 걸 조사해 보면 훨씬 더 악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변하니까 이게 고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췌장암이 특히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을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생존율이나 완치율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만성 완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20년, 30년 만에 재발하는 암들이 얼마든지 있어. 옛날에는 5년만 살으면은 다 낫었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 수명이 40세, 50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 진단하고 5년만 살으면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많은데 보니까 40대 치료해서 다 낫은 줄 알았는데 그냥 7, 80에 가서 재발하는 사람. 재발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보면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 암이 걸린 사람은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변이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변이가 있는 사람이 어떤 나쁜 음식, 나쁜 거에 다시 접촉하면 또 다른 암이 생겨. 보통 4개까지 있는 사람 많아. 그러면 실제로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생존율이라는 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독한 약을 써가지고 뭐 한 2년 사는 사람까지는 한 7, 80%. 그런데 5년 이상 사는 사람은 5%도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 아니 박사님 이렇게 의료 기술이나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췌장암은 특히 약이 잘 안 들어가. 암 속으로 그 벽을 쌓고 있어서 췌장암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 근데 이번에 이제 서너 가지 약을 강한 약을 썼더니 한 2년까지 사는 사람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약들이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특히 암에 듣는 약들은 대개 30% 들으면 잘 들어. 들어도 대부분이 일시적 6개월 내지 1년 들어. 그 6개월 1년 사이에 내성이 생겨버려. 그럼 다른 약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실험약들은 엄청나게 비싸거든. 새로운 약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듣는 약을 쓰면은 환자는 환자대로 돈 없애고 고생하고 시간을 낭비해. 그 사이에 막 여기저기 전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한 10%. 약이 도와주는 거, 수술이 도와주는 건 10%. 나머지 80%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50년 이상 저도 이제 환자도 보고 암 연구 뭐 이런 거 해보니까 그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에 오면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리라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뭐 못 고치는 병들 지금 암을 주로 얘기할 때 이 저절로 낫는 사람이 많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깨진 균형이 다시 균형으로 잡히면은
그 병이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뭐 암에 뭐가 좋다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음식들이 다 효과가 있을지 좀 어떻게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예, 모든 질병의 한 15% 정도는 부모에게서 받은 나쁜 유전자의 결과로 이제 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자기 가족 중에 어떤 특별한 암, 어떤 특별한 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온 식구가 굉장히 그 상세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아는 과정에서 이제 정기 검사라는 걸 한국에서는 자주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그런 가족력이 있는 병은 보통 사람보다 대개 4배 내지 6배 발생을 하니까 좋은 음식. 우리 몸은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든지 취하면 그게 몸에 해가 돼. 좋은 음식은 요새 이제 영양학자들이 주로 지중해식 식사예요. 지중해식. 주로 이게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 이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감태라는 게 있어요. 감태. 이 감태를 연구했더니 그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에도 저항하고 암을 발생하는 데도 저항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게 미역, 다시마도 다 좋지. 근데 감태가 제일로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베리, 스트로베리, 무슨 블랙베리, 무슨 베리. 베리는 수소가 많은 음식이에요. 수소. 이게 들어오면은 활성산소하고 이게 중화돼서 이게 물로 되니까 오줌 많이 싸지.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한 거니?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면 이 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한다고. 모자란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보통 사람 뭐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흡수를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좋은 음식에 주로 이제 근본적인 것은 생선 오메가3라는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우리 몸에서 면역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해. 이런 단백질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이 단백질은 주로 고기에 많이 있는데 이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 심줄 이런 거에 아주 나쁜 기름이 있어요. 이게 삼겹살이 제일 나쁜 음식이에요. 맛이 좋은 음식은 다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그 기름이 이제 저런 연어 같은 거.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한데도 혈관병이 없어. 그런 이제 연어를 주식으로 하니까 그 안에 오메가3 이런 것이 그 아주 나쁜 기름을 저지하니까 그 아주 건강할 수밖에 없지.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음식들이 사실 췌장암뿐만 아니라 암 예방을 위해서 다 좋은 거죠. 암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본 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동, 그 다음에 음식. 근데 이게 먹고 마시는 거, 특히 이제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 물. 그런데 이상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는 암 치료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빈혈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약 효과가 없어요. 여성분들 빈혈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치료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빈혈 안 되는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은. 그 왜냐? 필요한 음식을 그렇게 먹으라고도 안 먹어. 최근에 그 췌장암으로 이렇게 도와준 분이 꽤 많은데 이상스럽게 에서 5분을 내가 도와줬어. 사장, 부장, 과장, 뭐. 근데 내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그야말로 밤을 새고 일을 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 몸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 고장이 이제 문제점이 생기지. 그 잠자는 것도 이제 정말 그 제가 그 도와주면서 보면은 안타까운 뜻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니까 엄청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막 계속 우리 그 몸 안에 그 DNA를 파괴시키니까 뭐 안 걸릴 수가 없게 되지. 내 짐작이지만
반도체 계통의 그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독성. 거의 뭐 한 2, 3년 안에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계통의 그 췌장암이 많이 생겼길래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틀림없이 그런 어떤 독성 물질에 접촉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아주 드문 예지만은 대부분 제가 본 그 한국 환자들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해. 이기는 방법이 소주에다가 삼겹살이야. 맞아요. 그건 아주 더 몸을 망가뜨리거든.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있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으면 우리 몸에 활력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으면 그 엔돌핀을 억제하는 것이 증가돼. 그리고 담배 얘기는 이제 강조해도 끝이 없는데 왜 담배가 나쁘냐 그러면은 담배가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 변화를 일으키는 건 물론이지만 담배 그 니코틴 자체가 유전자를 변화시켜. 모든 병을 다 일으켜요. 그리고 암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폐암만 생각해. 담배 피면. 네. 폐암은 지금 약이 많아서 좋은 암이야. 그런데 이 혓바닥부터 여기 뭐 이 후두 또 이 식도 위에 생기는 암은 전부 다 담배하고 연관돼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여기 이제 혓바닥, 후두 뭐 이런 성대 암이 생기면 일찍 발견해. 자기가 금방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그 일찍 발견하면 수술을 한다고. 수술을 하니까 일찍 발견하니까 오래 살지. 근데 그 삶이 한 5년 지나면 다 죽고 싶다고 그래. 왜냐면 말을 못, 뭐 인조 성대 달지. 인공으로 튜브를 소장에다 집어넣어서 그 음식물 집어넣고. 또 이제 더 그거 비슷한 예로 이제 방광이나 직장이 생기면 우리가 오줌통, 똥통을 배에다 차거든. 그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 그래, 다 하모니. 그런 거 차고 먹지 못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일본이 84세, 한국이 83세야. 미국은 78세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5년을 더 살아.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다 우리 덕이다. 이렇게 얘기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숨기는 건지 이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그건 미국 사람은 73세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5년 살다가 죽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한 78세 이렇게 돼 있어. 일본 사람들도 한 5, 6년 살다 죽어. 한국 사람은 63세 내지 65세야. 한국 사람은 15년간을 고생하다가 죽다 사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건데 한국은 병든 사회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내가 볼 때는 이 가치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교육의 문제야.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또 이게 이제 자기가 배우지 못하면 지금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엄청나게 연구해서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매년 하버드에서 계속 그 졸업자들을 80년간 추적해가지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맨 먼저 돈과 행복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가족당 미국 돈으로 7만 불 내지 7만 5천 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그보다 많을수록 또는 그보다 적을수록 다 불행해. 50대가 되면요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이 병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다 우리가 합해서 대사증후군이라. 그리고 만성병이고 근본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40 넘으면은 몸의 모든 기관의 탄력이 이게 떨어져. 이게 혈관 벽이 20, 30대는 이게 반뜨던 것이 40대가 치면 벽이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해져. 고혈압, 당뇨 이런 건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세야. 그
그걸로 생기는 합병증이 문제지 당뇨 자체, 고혈압 자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있으면은 심장병, 뇌졸중, 또 당뇨가 있으면 이 말초 혈관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리가 피가 안 돌아가니까 다리를 잘려야 돼. 뇌도 다 상하지만 눈에 특히 그러니까 눈이 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약도 엄청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의사 말만 들으면 사는 날까지 자기 수명대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활 습관인데 그 어려서부터 계속 단 것을 자주 먹인다든지 또는 이제 기름진 음식 이런 걸 계속 먹이고 그러면서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면은 반드시 이런 병이 걸리게 돼 있지. 우리가 당분을 분해시키려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 근데 40부터는 그게 점점 적게 나와. 근데 흰 쌀밥, 흰 밀가루는 완전히 그게 설탕이야. 그러니까 20대에서 먹던 밥 양하고 40대하고 똑같이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당뇨병에 걸려. 그러니까는 벌써 40부터 이런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은 흰쌀밥, 흰 밀가루는 피하고 보리밥 이건 아주 건강식 중에 건강식이야. 우리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요거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괜찮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외로 건강을 해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박사님이 딱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쁜 음식부터 얘기하자면 네. 이 삼겹살 또 이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 있는 거 이건 또 왜 나쁘냐 하면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그리고 그게 산성 음식이에요. 산성. 우리 몸은 알칼리성. 생선 같은 것은 이 알칼리성 음식이야. 채소도 다 알칼리성 음식이야.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음식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뭐 좋지. 그리고 이제 달걀, 감자, 두부를 김에 싸 먹으면 그게 아주 좋은 프로테인이야. 기름이라도 올리브오일, 그 비싼 기름을. 그런데 무슨 다른 가령 이제 옥수수 같은 것은 오메가3가 아니라 오메가6야. 네. 그건 오히려 나쁜 기름이야. 그걸로 만든 기름으로 튀기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근데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나쁜 거 이런 것을 이게 문제가 이게 맛있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맞아요. 이게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해가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40 넘어부터 건강하려면 소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저런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데 계속 많이 먹어대면 어떻게 되겠어? 비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몸에 부담을 주니까 병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이제 항상 40대부터는 체중하고 혈압을 항상 정기적으로 재야 돼. 혈압은 나이 들면서 점점 올라간다고. 심장이 수축할 때, 또 심장이 이완할 때. 그래서 이제 120에 80 성인의 정상 범위인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심장이 수축할 때 하는 거야. 이 수축은 이 사람 조금만 신경 쓰고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하고 하면 그게 올라가. 그래도 150 이하야 돼. 근데 밑에 것이 80 이하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 혈압하고 몸무게를 항상 그 어려서부터 재가지고 키에 이제 정상 범위가 있다고. 많다든지 지나치면 그걸 줄이도록 이 음식 조절하면서 운동으로 칼로리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근데 이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게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 그 왜냐면 또 웃기는 게 내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피트니스 이런 데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무슨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범위를 딱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땀을 그냥 팔팔 내면서 하다가 기절해버리는지 죽은 사람도 있어.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골프 치다가 죽어 많이.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니까 골프 치면서 담배를 펴도 이 담배는 심장 혈관을 확 숙식시킨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다가 죽고 그래. 한국은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병이 자꾸 많은 것처럼 발표가 되는 거야. 진단을 너무 많이 해. 진단을 너무 많이 하는 대신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로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야. 불필요한 수술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불필요한 치료를 많이 해. 그러니까 약 주고 병 만드는 나라야. 감기
감기에는 약이 없어. 한국 사람들이 감기 들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온다고, 서울대학. 그럼 뭐 하냐? 아, 우선 링게르는 그 말짱 쓸데없는 거야.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 영양분이거든. 그 물로 설탕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런 주사로 들어오면 몸에서 설탕물을 안 만들어내려고 그래. 의사들은 할 수 없이 의료수가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야 또 그걸 압력을 받아. 병원이나 이런 데, 특히 사립병원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이 환자들이 그냥 주사 맞기를 좋아해, 한국 환자는. 한국 사람은 위장계통병이 많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제 정기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해. 특히나 자기 부모가 위암, 대장암 뭐 했다면 반드시 그걸 정기적으로. 대장암도 고기를 많이 먹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 왜 그러냐? 고기는 흡수할 때 훨씬 천천히 흡수해. 이 고기를 먹으려면 오래 씹든지 아니면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흡수가 쉬워지고 빨리 된다고. 근데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뭐 이거 먹어놓으면은 그러면 장 안에 압력이 높아져. 근데 이 젊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이 벽이 탄력성이 있어서 이게 압력이 있어서 늘어나고 괜찮은데, 이 탄력성이 없으면 조금만 그 힘이 이게 들어가면 개실이라는 거죠. 이게 벽이 불룩 튀어나와. 그럼 거기에 변이 들어간다고. 변이란 건 다 그게 여러 가지 균이 잔뜩 들어있는 나쁜 그런 이제 찌꺼기가 있는데 거기서 염증이 생겨요, 염증.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즘에 이 나트륨이나 당 섭취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제로콜라, 뭐 아니면은 알룰로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을까요? 제로콜라 뭐 이런 것은 설탕은 없어서 좋지. 근데 이제 인공 조미료 뭐 인공 각종 이제 가공식품들은 그 안에 화학적인 성분이 많아. 그런 것 자체가 다 우리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커피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뇌를 정신을 바짝 나게 한다고. 커피도 하루에 석 잔 내지 넉 잔만 먹으면 몸에 좋다고 돼 있다고. 우리 뇌를 작동을 잘하게.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은 뇌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이제 시원한 맛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 자꾸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서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뭐 지로 코크고 뭐고 하여간 코크는 일체 못 팔게 돼 있어. 우리 몸은 자연 천연물로 뭐가 들어와야 가장 건강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은 될 쓰면 안 써야 돼. 그게 다 발암물질 뭐 이게 작아 어쩌다 한두 번 먹는 거야. 하지만 그게 습관화 된다니까. 자꾸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사실 박사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막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조금 어떻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을 이제 되게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면서 할 때 샌드위치를 다 하나씩 준다고. 네. 되게 두 종류예요. 튜나 샌드위치. 닭 가슴살을 야채 되게 이제 토마토. 그리고 그 빵이 흰 빵이 아니야. 보리, 발리라는 거. 좀 새카만 거. 그건 다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뭐 흰 빵에다가 그다음에 그 마요네즈를 절대 치면 안 돼. 소스. 마요네즈. 소금, 나트륨. 우리가 그 일렉트로라이트라고 그래. 이제 비타민이 한 50가지 종류. 우리 몸에서 안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해. 미네랄이라는 거. 그것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소금기야.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소금이 이렇게 보통 그 티스푼 조그만 걸로 하나 하루에 성인이 필요한 양이야. 소금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김치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 맞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김치를 그렇게 안 먹으니까 끼니마다 소금을 막 쳐. 프렌치 프라이라는 거 튀긴 거 거기에다가도 그냥 엄청나게 쳐. 근데 나트륨은 다른 거 마찬가지야.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야. 설사한다든지 아니면 이뇨제,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 또는 이제 심장이 나빠져. 또 간이 나쁘면 복수차. 이런 사람들은
늘 그 피검사를 해가지고 그 나트륨이 정상에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이게 이제 어지러워진다고. 구역질 나는 거 물론이고 근육통이 생겨, 근육통.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면은 고혈압이 생겨요. 또 이제 고혈압 때문에 심장병, 뇌졸중, 심장병이 이제 서양에서는 제일로 암보다도 더 흔한 병이에요. 더 사망 원인도 되고. 근데 이 심장병이 한국은 두 번째야. 심장혈관병이. 그런데 심장혈관이 세 가닥이 있어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밑에 있고. 근데 그 앞에 막히면은 가슴 앞이 아프고 그게 왼쪽 팔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아파. 그런데 이 심장 뒤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등이 아파. 더 등. 그러니까 등이 아프면 다들 무슨 뭐 디스크가 이상한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이제 그 심장 밑에 있는 혈관 막히면 아랫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의사들도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뭐 위가 어떻게 잘못됐나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 나이 든 사람은 반드시 심장을 생각해야 돼.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위가 나쁠 수도 있고 췌장이 나쁠 수도 있고 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심장이 나빠도 그래. 심장 그 밑에 있는 혈관이 막혔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적당한 선에 모든 게 있어야 돼. 음식으로 들을 때는 몸이 조정을 해. 근데 주사로 들어가면 조정이 안 돼. 이게 요새 뭐 좋다고 막 주사 맞고 뭐 하고 이건 아주 그 위험천만해. 뭔가. 원래 치매라고 하면요, 조금 이제 고연령대이신 분들이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요, 박사님, 30대, 40대 분들부터도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모든 치매 이런 건 다 40대부터 시작해. 증세가 나타나는 건 60, 70이지만 시작은 다 30, 40대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을 30, 40대 하라 이거야. 그런데 60대가 되면 젊어서부터 기억력이 한 10% 떨어져. 70대는 한 20%, 80대 되면 30%가 떨어져, 기억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구 이름, 누구 이름 생각 안 나는 건 7, 80에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뇌가 거꾸로 제일 중요한 앞 이마부터 퇴화한다고. 그게 죽을 때는 뇌가 어린애 뇌하고 똑같이 돼. 고집이 세지고 노여워하고 감정적이 돼. 이성적인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치매가 많아.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여성들은 60 폐경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계속 보충해야 돼. 자궁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도 이점이 훨씬 많아.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뼈도 튼튼하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치매도 자기 부모가 치매했으면 아들, 딸이 치매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 근데 이제 어디서 생겨나 보니까 이 이에서 생겨, 이빨에서. 입안에 균이 한 500개 있어요. 그리고 산이 많으면 또 좋은 균이 주고. 근데 이 산이 어디서 올라가냐면 위에서 올라와. 나이가 들면 위하고 식도하고 사이에 관략근이 있어. 그 역류를 방지하게 되는데 이 관략근이 힘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은 들어누워 있으면 거꾸로 올라온다니까. 그 입으로 와서. 그 입을 마르게 하고 좋은 균을 죽여버려. 이 나쁜 균이 번식해가지고 이빨 자체는 괜찮은데 잇몸이 문제, 잇몸.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이 잇몸을 잘 치약 쓸 거 없어. 물로 계속 헹궈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돼. 물이 목마르다고 물을 마실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우리 몸에서 물의 부족을 느끼는 거야. 그냥 1시간마다 되게 마시라고 한다. 시간마다 3리터까지 마셔야 돼, 하루에. 이런 여러 가지 치매의 원인 중에서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는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주로 폐하고 뇌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서 이 혈관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 조직에 가서 만성염증을 일으켜. 뇌 기능이 떨어져. 그리고 어른들이야 어쨌든 퇴행성 변화가 생기니까 미세먼지 들어가나 마나 큰 차이가 없어. 이게 제일로 문제가 어린애들은 미세먼지로 해서 IQ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 그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네 거리마다 고성능 필터를 달아가지고 미세먼지를 다 차단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렇지 않고는 저런 해변가 변두리 살아야 돼. 바람 불러서. 그런데 가면은 훨씬 공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가족끼리 산에 간다든지 바닷가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치매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이야. 수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찌꺼기 잠을 못 자면 빠지질 않아 뇌에서. 이게 한국 사람 환자를 내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잠을 못 자.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주 원인이 근심 걱정이야. 잠을 자게 하려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캄캄할 때 작동을 해. 그런데 잠 못 자는 사람 보면은 텔레비전 켜놓고 휴대폰 켜놓고 환경을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가지고 왜 캄캄하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옆에 소음 뭐 이런 게 있으면 멜라토닌이 작동을 안 한다니까. 한국 환자들은 수면제만 달라 그래. 수면제는 다 마약이야. 중독성. 주면 줄수록 그러겠지만 마약이 들어가면 위장을 다 버려. 위장에 연동운동을 안 시켜.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위장이 다 망가지니까 건강할 수가 없지. 아까 얘기했지만 장은 우리 몸에서 제2의 뇌라고 그러죠.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을 자게 하려면 아침을 제일로 잘 먹어야 돼. 우리 어려서는 그랬어.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요새는 정반대야. 젊은 애들은 요새 아침을 안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저녁에 왕창 먹는다니까. 그건 건강이 정반대야. 그리고는 이제 먹고는 그 30분 내지 1시간을 요새 같으면 아파트 주위를 걷는다든지 뭐 산책해가지고 몸을 약간 피로하게. 어떤 사람은 약간 뛰면 좋지, 젊은 사람은. 그쵸.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로 담그든지 샤워를 해야 돼. 짧은 시간에 깊이 자는 게 문제야, 깊이. 그러니까 4시간, 6시간을 깊이 자. 죽은 듯이. 그러면은 몸이 아주 좋다고. 그 요새 연구해서 발표되는 거 보면은 나이 드는 사람 중에 시력, 청력 떨어지면은 치매가 많이 돼. 내 주위도 의사 친구들이 치매가 많아. 그런 애들은 다 그냥 보청기, 눈이 아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벌써 귀가 안 들리고 하면 대인관계가 안 돼. 안 만나.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제일로 문제가 외로움이야. 이게 우리는 즐겁게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 즐거우려면은 자기가 즐겁게 만들어야 돼. 생각을 고쳐야 돼. 그러려면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돼 있어, 지금. 우리처럼 6.25를 겪은 사람들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거예요. 사실 이게 40대부터도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40대 되고 나서 되게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치매의 어떻게 보면은 전조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매의 주 증상은 인지 능력,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건 누구든지 다 있어. 그러니까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런 건 당연한데 이제 그 잊어버린 것을 얘기해주고 하면 아 그래 하면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그게 잘못된다고 생각을 못해. 가령 내 친구 의사 친구인데 골프만 치면 아무 공이나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공이다. 그러면 그 대부분 보통 사람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지공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막 우게 되는 거야. 그게 지 거라고 내 공을 말해줘도 안 들어. 싸우려고 그래. 그게 이제 치매야.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보면 두 가지야. 첫 번에는 말이 없어져. 대인관계가 안 돼. 자꾸 왜냐면 뭔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지 말이 없더라고. 또 이제 이 성격이 변해.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첫 증세야. 그러면 이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사님? 치매로 좋아진다는 보고가 없어. 그 진전되는 속도는 차이가 나. 더디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약이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덜 나오게 하는 약이 나와 있고 제거하는 약도 나와 있어. 도나네맙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나올 때 뭐 이제 저 치매는 걱정 없다 했었고 그랬는데 써보니까 역시 초기에 일부만 듣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또 이제 좀 억제하는
그런 약이 레켐비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한 10% 정도 초기 환자를 좀 진행을 낮추는 걸로. 근데 이 약들이 새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싸. 그리고 또 모든 약이 그렇듯이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뇌출혈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 과연 해야 되냐 안 하냐. 그래서 이게 아직도 치매는 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난이도가 높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가족분들은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해. 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어려운 병에 걸쳤을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건 나만 걸린 것처럼 우리 가족만 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병, 그 다음에 자기네만 걸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첫째, 서양 사람들은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뭐 할 일 다 해, 심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뭐 울고 이렇게 막 통곡하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훨씬 촉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데도 땅이 꺼지게 근심 걱정. 그렇게 해봐야 다 그냥 힘들어진다고.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기적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생긴다고. 기적.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람이야. 동물에서는 그게 안 생겨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깨진 몸의 균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오냐. 치료해서 잘 되면 돌아오지만 치료 안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엔돌핀이라는 거에 4000배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걸 알았어. 그 스티브 호킨스라고 영국의 물리학자가 한 2년 전에 세상 떴는데 그분은 21살 때 루게그리라고 그 야구 선수 이름을 딴 병, 그 병에 대학원 학생 때 걸렸어. 근데 그 병은 뇌세포 중에 이렇게 근육 활동을 연결시키는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야. 온 근육이 다 마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병이 지금 한국에도 꽤 흔해요. 근데 그 병을 가진 사람은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스티브 호킨스는 51년을 살고 73세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깊은 묵상을 한다 이거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그 물리학자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거 뭐 다 그런 걸 거기다 이제 쓰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다는 데 대한 감사, 그 묵상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사느냐. 그게 바로 저런 다이돌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초인간적인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나도 80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좌우된다고. 옛날 소크라테스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게 요새는 이제 생각이야.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작동을 달리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부터 생각대로 사람이 된다. 그래. 수도쿠나 글쓰기 같은 게 이 두뇌를 쓰는 게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박사님? 사실이에요. 한때는 그 뭐 학자, 유명한 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치매 걸렸는데 그거 뇌운동 해서 뭐냐 이렇게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역시 뇌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악기 하는 사람들은 이 뇌하고 손발이 이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돼. 악기 하는 사람들이 치매를 제일 안 걸리거든. 치매가 제일로 안 걸린 사람이 우선 누군가 보니까 이게 음악가들이야. 음악가들. 수녀가 제일 오래 살아요. 근데 수녀들은 그 오래는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에 탑은 아니야. 근데 이 음악가들은 오래 살면서도 행복해. 즐기는 거야. 만사에 이거 먹고 마시고 각종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은 이 마음이 편한
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면 절대 다른 거 먹고 마시는 거 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에 들게끔. 이게 스트레스 푸는 것도 각자 그 생각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내가 뭐 색소폰, 클라리넷, 악기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 좋아하는 것을 평소에 젊어서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스트레스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걸 순간적이든지 뭐 이렇게 이겨내고 바꾸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근데 그냥 소주에다 삼겹살 나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지. 맞아요.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 운동, 식사, 수면, 정서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약이나 이런 것들이다라고 또 짚어주셔서 그리고 추천해 주신 도서 질병 해방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질병 해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 박사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